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12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강보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습관성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써놨는데, 시장이 좀 매물이 쏟아지고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위치에 이미 올라와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계속 감싸 안고 있다 보니까 어, 별 이야기 없어도 시장이 슬금슬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회담인데, 이제 뭐 내일까지 또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나오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 좋은 회의였다, 뭐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관세가 낮아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번 회의의 목표가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뭐 어떤 히토류 같은 광물의 원활한 공급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 뭐랄까 이 예전에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것들이 최근에 그렇지 않았던 건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이었던 것들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또 어떤 성과나 어떤 좋은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어떻게 보면 없던 호재도 만들고 그냥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데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다만 이제 점차,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의 위치가 예전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어떤 위치인데다가 신고가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좀 뉴스에 팔아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은 좀 되고 있다. 과연 이제 글쎄 뭐 며칠 동안 계속 지속할 것 같지는 않고 내일 구간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시장의 움직임이 하방으로 움직인다라 그러면 지금 구간이 뭐 바로 여기서 조정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뭐 테슬라가 좀 반등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머스크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뭐 쿨한 척한 건지 어떤 건지 뭘 알 수 없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낮아진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이 뭐 나름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다. 다만 이제 어떤 개별 종목의 이슈이지 그것들이 크게 갈 가능성은 적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위치가 조정이 이제 나와야 될 타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타이밍에 어떤 뉴스가 그런 것들을 만들지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도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 고점인 2896 이 근처에 올라오고 있죠. 냉정하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재밌는 구간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은행 그 금융주나 이제 지주사주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그렇게 재미 보는 구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인버스를 노리시는 분들이 계속 있을 텐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함부로 노리는 구간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고, 아무리 빨라야 이 작년 고점인 저 2896점 위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눌림이 나오면 이제 2700 구간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다만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가 그냥 제 생각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아쉬운 거는 시장에 순환매가 좀 없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수혜 보거나 지수에 대비해서 좀 더 재미있는 그런 흐름들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여전히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어떤 미국 시장의 패턴으로는 이런 식으로 목표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이거 빠졌을 때 대체적으로는 여기서 빠져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오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계속 만들고 있다. 다만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정을 기다리는 쪽의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거 돌파한다 하더라도 혹은 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로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여전히 일봉상으로 보면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제 뭐 거의 V자 반등 올라오면서 22평은 건들지도 않을 정도로, 특히나 이런 자리에서 여전히 세게 올라오고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신고가를 넘어가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냉정하게는 좋아서 올라왔다라는 개념보다는 나쁘지 않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정고를 넘을 수 있을 만한, 신고가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는가라고 그러면 그런 쪽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주가가 저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10년물 국제 금리는 거의 변함없이, 그러니까 4.5 라인을 계속 올라오는데, 큰 틀에서는 계속 위에서 이야기 드리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저항 구간이다. 그러니까 넘어가면 슈팅인 거고 다시 내려온다. 이런 전략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여기에서 크게 또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은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로드컴이 이제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쌍봉 형태를 좀 만들고 있죠. 어떻게 보면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흐름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상대적으로 못 올라오기도 하지만, 어제 이제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이후에 좀 빠지는 흐름,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위치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일 수 있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이제 막판에 뒤로 이제 좀 무섭게 올라오고 있죠. 이때 올라온 흐름이 사실은 요때랑 원래는 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이 구간 때 이제 그 작년 초에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주 지주사주가 이렇게 좀 끌어올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때의 이 흐름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거나 매도를 노리는 쪽 입장에서는 쌍봉 패턴을 노리는 건데,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기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에 대한 관점은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다만 그걸 노리고 매도를 치는 것이 맞는가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 추세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지금 올라오면서 여기 이제 메워야 될 갭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2700 구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다시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만약에 매도를 노린다라 그러면 전고에서 딱 치기보다는 저것보다 슈팅이 나왔을 때 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움직임에서도 좀 아쉬운 거는, 역시나 시장에 순환매가 없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차전지 같이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좀 몰려있는 업종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차전지도 조금 재밌는 게,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이슈가 업종 전체로 계속 이렇게 악재가 퍼지는 듯한, 그러니까 냉정하게는 퍼진다라는 개념보다는 공매도들이 계속 활용하는 거겠죠.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크게 전체적으로 움직일 그런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여전히 좀 당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매도들한테 풀리지 않고 있다, 뭐이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또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